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도 좀 오고 쌀쌀한 날씨가 좀 계속되는데 다들 감기들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 학교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단원이 바뀌어서 이 배지 조제하기, 그 중에서도 2-1 배지별 원 부재료 준비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은 배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 시간은 이제 배지를 직접 우리가 만들 거예요. 저번 시간에 계속 설명을 하긴 했지만, 어떤 배지를 만들 거다, 어떤 배지를 어떻게 만든다라는 거,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 그런 거를 대충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직접 완성을 해가지고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름을 쓰면서 진행을 할게요. 이름. 파란 펜이네. 좀 크다. 좀 줄이고. 김동훈. 그리고 오늘 날짜는 2020년 4월 20일 날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단어는 이제 배지를 직접 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목표가 나와 있는데 목표를 안 짚고 넘어갔네요. 목표를 얘기하면 배양 관련 표준 작업 지침서에 따라 각 배지별 정량의 원부재료를 준비할 수 있다. 여기서 원부재료를 준비한다는 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는 계량을 한다는 거예요. 계량. 뭘 이용해서? 저울을 이용해서. 저울을 이용할 때는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한다. 그러면 볼게요. 2-1에서는 이제 계량을 했다고 하면 2-2에서 뭘 할까요? 만들 거예요. 원래 수업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순서대로 진행하잖아요. 순서대로. 그래서 이번 시간은 어떻게 계량을 할 거고, 어느 정도의 양을 계량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를 할 거고, 우리가 어떤 배지를 만들 건지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배지의 종류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 대표적으로 무슨 배지가 있다고 했죠? 무슨 배지 아이고, 굵기가 좀 다르네. 무슨 배지? 22 치워줬다. 무슨 배지? 액체 배지와 뭐가 있다고 했죠? 고체 배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액체 배지와 고체 배지는 뭐에 따라서 말이죠? 물리적 성질, 물성 혹은 물리적 성질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했었잖아요. 또 뭐에 따라 나눠진다고 했죠? 특성에 따라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특성에 따라 두 가지. 어떻게? 복합 영양배지. 또 합성 최소 배지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내가 왜 이걸 글씨 있는 데서 써있지? 우리는 칠판이 있는데, 그죠? 잘라 오려두기. 그리고 칠판으로 가서 붙여넣기. 그치, 이렇게 칠판이 있는데, 그죠? 괜히 또 저기서 했죠. 그래서 물성에 따라서 물리적 성질, 액체 배지와 고체 배지, 또 특성에 따라서는 복합 영양 배지와 합성 최소 배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배지는 세포주의 성장에 필요한 각 탄수원, 질소원, 비타민, 무기염 등등등 있잖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뭐 제일 많이 먹고 살아요? 탄단지라고 얘기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네들도 미생물도 효모들도 곰팡이, 동물세포, 식물세포 등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탄수원, 질소원, 비타민, 무기염들을 먹고 살아요. 이것들을 넣어서 배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배지들의 종류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리적 성질에 따라서 액체 배지와 고체 배지로 구분하고, 그리고 성분 특성에 따라서 복합 영양 배지와 합성 최소 배지로 나온다. 말 그대로 복합 영양을 여러 가지
글씨 너무 더럽게 썼나? 여러 가지 영양분이 들어가 있는 걸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이건 합성 채소 가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영양분이 들어가게끔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고 만든다? 액체 배지와 고체 배지를 만들 거다. 우리 액체 배지와 고체 배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성분 뭐다? 한천이라고 얘기했죠. 한천. 우리 한천 우리 젤리. 이 한천이 들어가면 젤리처럼 굳는 거고, 한천이 안 들어가면 젤리처럼 안 굳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한천을 다른 말로 이제 아가라고 하는데, 이 아가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고체 배지에는 얼마? 1.2에서 1.5% 들어가는지, 혹은 얘 1.2에서 1.5% 들어가면 완전히 굳어서 이게 또 조금, 아이고, 얘네들이 너무 크게 썼구나. 좀 줄여야지. 크기 조정. 샥. 싹.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이 한천이 어떻게 위에서 봤을 때 이게 표면에 이렇게 쫙 깔리게, 옆면에서 봤을 때는, 옆쪽에서 봤을 때는 이 파란 게 한천 그 고체 배지예요. 고체 배지가 이런 식으로 깔린다라고 살짝 깔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 짓는 게 뭐다? 한천이다. 그래서 이 고체 배지도 이제 많이 넣으면 1.2%, 1.5% 넣으면 정확하게 되고, 그 완전히 굳고, 그리고 적당량 좀 적게 나면 0.3%에서 0.5% 넣으면 반고형이 된다. 반고형 마찬가지로 무슨 뜻이냐? 아까 고형 딱딱하게 굳는데 완전 막 플라스틱처럼 딱딱하진 않아요. 그냥 손으로 누르면 누를 정도로 되는 게 1.2에서 1.5% 정도. 하지만 반고형 같은 경우에는 완전 물컹물컹 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 농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한천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해조류, 홍조류에서 추출되며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한천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높은 온도, 100도씨의 높은 온도에서는 액체였다가 40도씨 낮은 온도에서는 이제 고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만들 때도 뭐 그 LB 배지, 우리가 흔히들 쓰는 LB 배지를 만들 때도 세 가지를 넣고, 그 다음에 한천을 넣어서 오토클레이브에다 넣어서 이제 뭐 100도씨 이상으로 뭐 고압멸균을 시켜주면 얘가 녹을 거예요. 그러면 100도씨에서는 액체였다가 서서히 굳으면서 40도씨로 되면 이제 굳겠죠.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촬영을 해놨어요. 촬영을 이제 작년 그 선배들이 촬영하는 거를 선생님이 좀 편집을 해서 같이 선생님이 실습을 할 때 편집을 좀 촬영을 해놨거든요. 그거를 선생님이 요 동영상 다음에 뭐 붙여줄게요. 그래서 한번 보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감을 익힐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직접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LB 배지를 만들 거예요. LB 배지를 뭐 어떻게 만드는 방법 1번부터 해가지고 쭉 요 방법 순서대로 만들어주면 되고, 이 순서에 따라 만든 거를 어떻게 이제 여기다가 뭐 세포를 넣어서, 혹은 뭐 곰팡이 같은 걸 넣어서 스트리킹 혹은 스프레드 이렇게 스프레드 이렇게 쭉 미는 거, 쭉 스프레드를 하는 거를 우리가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한천 같은 경우에는 해조류냐 홍조류 같은 데서 추출이 되고 몇 도씨? 100도씨에서 액체화가 되고 40도씨에는 고체가 된다. 이 한천은 대부분의 세포 같은 경우에는 분해를 할 수 없어요. 만약에 분해가 한다면 우리 저번에도 보여주기는 했는데, 잠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세포를 넣어서 만들 건데 뭐 P-핑크 뭐 HC라는 이제 세포인데 만드는데 이제 만약에 한천이 분해가 된다고 하면 그 쉽게 얘기해서 미생물들이 먹으면 얘네가 흐물흐물해지고 없어지겠죠. 분해가 가능하다면. 하지만 이 한천은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천은 지금 몇 가지 특성 얘기했죠. 밑줄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해조류와 홍조류 해조류와 홍조류에서 추출되고 그리고 고형화 성질이 있고 그리고 아가는 세포들이 분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100도씨에서는 액체고 40도씨에서는 뭐 고체가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몇 가지 특성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 아가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근데 냄새가 이제 이거를 아가를 넣고 하면 냄새가 불쾌해. 아이고 꽂히면 안 되는데. 냄새가 불쾌해. 좀 찝찝하다고 해야 되나 냄새가? 그러니까 냄새가 그렇게 좋은 냄새는 아니에요.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지 뭐 암모니아 냄새처럼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냄새는 아닌데 좀 냄새가 찝찝해. 이게 이제 아가가 들어가면서 이제 고체 배지나 액체 배지를 고체 배지를 만들면 냄새가 찝찝해. 나중에 만들면 알 거예요. 넘어가서 두 번째 이제 배지의 주요 첨가물 나오는데 이제 탄수화물부터 얘기할게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사람도 탄단지에서 성분을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필수 영양소가 탄단지가 필요하잖아요. 얘네들도 세포들도 마찬가지야. 탄수원이 필요하고 뭐 캡톤, 뭐 육즙 성분, 뭐 이런 거 등등등등이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탄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여기 포도당, 글루코스가 대부분 많이 사용되고 주로 그리고 대산 이제 세포들의 특성에 따라서 자이로스, 갈락토스, 스크로스 아유 발음도 구리네. 죄송해요. 플럭톡스 등등등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자면 대부분 포도당을 사용하지만 우리 포도당 알죠? C6H12 C6H12O6 포도당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거 그 포도당 말고도 자이로스 같은 게 목당이라고 해서 뭐 식물에서 나오는 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식물에서 나오는 당. 그리고 갈락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흰색 가루.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소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단맛이 나는 게 특징이에요. 단맛. 우리 탄수화물 흔히 얘기하는 밥 있죠. 밥도 많이 씹으면 단맛이 느껴지잖아요. 이 탄수원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이제 단맛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스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사탕수수 생각하면 돼요. 사탕수수에 들어있는 당, 사탕수수당. 그리고 여기 보면 플럭토스, 여기 프루츠가 보이잖아요. 과일. 그래서 과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 프루츠, 프루토스. 그래서 뭐 과일당, 뭐 그리고 채소에 있는 당, 그리고 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많이 사용할 거는 대부분 다 뭐다? 포도당, 글루코스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넘어가면 이제 나오죠. 자일로스, 뭐 덱스트로스, 뭐 이건 나도 처음 보네. 여기 글씨가 안 보이네. 아쉽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뭘 사용한다? 글루코스 당, 포도당을 사용을 한다. 넘어가서 이제 효모 추출물. 이 효모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포들한테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해요.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 뭐 염류, 발육성, 뭐 핵산 성분, 당분, 아미노산, 비응고선, 단백질 등을 세포주들에게 제공을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제공한다. 효모, 이스트,
효모 추출물이라고 이스트를 생각하면 효모 추출물, 그 중에서도 뭐 단백질, 뭐 아미노산, 당분 등등등등을 다 많이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또 이제 펩톤. 이 펩톤 같은 경우에는 뭐 동물 육류 단백질, 어떻게 소화시켜서 질소원을 제공해요. 질소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도 탄단지 여러 가지 물질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뭐 탄소,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뭐 아미노산, 뭐 단백질, 그리고 여기서는 뭐 질소원 등등등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나오네. 육즙 성분, 비프, 소고기, 쇠고기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세포들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발육을 충분히 도와주는 육즙 성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 여기 지금 글씨가 박토, 뭐 비프, 익스트랙트 뭐 나오고, 여기 박토 팩톤 뭐 나오고, 이스트 나오고 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어 넣어서 섞어서 오토클레이브, 고압 멸균기로 넣어서 녹여가지고 멸균을 시켜가지고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배지 만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왜? 계량만 잘하면 돼. 근데 뭐가 어려운 거냐? 시간이 오래 걸려. 그리고 오염이 돼. 어떻대? 이 오염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클린벤치에서 이제 페트리디시에다가 옮겨 담을 때, 이게 페트리디시라고 했죠. 동그란 거에다가 옮겨 담을 때, 자작하게 옮겨 담을 때 혹시라도 여기에 다른 세균들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오염이 된단 말이야. 이게 어려운 거지, 만드는 것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그냥 섞고 오토클레이브에다 넣고, 섞나요? 계량을 하고, 얘도 써야지. 계속 칠판이 있는데 왜 안 썼는지 몰라. 첫 번째 계량을 하고, 두 번째 섞고, 세 번째 오토클레이브, 다른 말로는 고압 멸균기, 그리고 네 번째는 기다리기. 시간이 오래 걸려. 너무 장난쳤나? 죄송해요. 시간이 오래 걸려. 그리고 다섯 번째, 클린벤치에서 옮겨 담기. 클린벤치에서 뭐라고 해요? 옮겨 담는다? 맞지? 클린벤치에서 오염. 글씨가 왜 이러냐. 지금 말이 너무 빠른가? 옮기기. 어떻게? 오염이 되지 않게. 말이 좀 지금 너무 빠른가요? 왜 말을 하다 보면 이게 좀 빠르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천천히 해도 되는데. 그쵸? 옮겨 담고, 그리고 나중에 여섯 번째 완성이 되면 이제 세포주를 걔들 배양을 시키는 거죠. 배양을 시킨다. 요 정도.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네요. 또 이제 복합 영양 배지와 합성 채소 배지.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성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했다면, 액체 배지와 고체 배지로 구분했다면, 그리고 첨가성분을 예가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복합 영양 배지와 합성 채소 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만드는 거 복합 영양 배지일 거예요. 그 중에서 뭐? LB 배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뭘 만든다? 우리는 뭐를 만든다? 빨간 펜으로 써야지. 굵게. LB 배지를 만든다. LB 배지. 요거를 만들 거예요. 항상. 웬만하면. 대부분 다. 그쵸? 그래서 이 LB 배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성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뭐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말고 쌤이 이제 실험할 걸로 보여줄게요. LB 배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우리 실습실에 있는 걸로
밥토트립톤, 이스트, NaCl, 염화나트륨 요 세 가지를 계량해서 넣고 마지막으로 고체 베이지를 만든다. 그럼 뭘 넣는다? 박토아가를 넣는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그래 보면 퍼센트도 다 써져 있죠. 1%, 0.5%, 1%, 1.5%. 책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요 프린트물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요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 조금씩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래서 우리 실습실에 있는 재료로는 뭐 어떻게 요것들을 가지고 실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저 퀴즈 낼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합성 채소 배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합성 채소 배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채소로 만들 건데 이건 조금 만들기가 복잡해요. 한 번쯤은 만들긴 하겠지만 들어가는 것도 많아. 보이시죠? 이게 뭐가 많이 들어가. 그래서 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채소 배지 만드는 부분 파트에 가서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말고 요 파트에 가서 이제 M9 채소 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채소 배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미리 좀 써놓긴 했는데 요 방법대로 해가지고 만든다라는 걸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냥 LB 배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LB 배지. 그렇죠? 그래서 한다. 그리고 이 배지를 구성할 때는 정량을 측정해야 하는데 정량을 측정할 때는 어떤 저울을 사용한다? 정밀 저울을 사용한다. 우리 학교에서 정밀 저울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우리는 봤어요. 정밀 저울. 어떻게 생겼냐? 참 좋아. 이럴 때 인터넷. 고체 배지. 아니, 고체 배지가 아니지. 정밀 저울. 보이시죠? 정밀 저울. 뭐 어떤 거 찍어볼까? 우리 학교에 있는 거 비슷한 거는 뭐 요게 비슷해 보인다. 정밀 저울. 복사. 복사하고 왜 안 되냐? 복사하고 칠판에 가져와서 왜 안 돼? 붙여넣기. 오케이. 칠판에 가져와서 붙여넣기. 그래서 여기 보면 정밀 저울이 나와 있는데, 에헤이. 크기 조절을 좀 하고 싶어서 크기 조절. 너무 커가지고. 이게 나와 있는데 이 저울을 사용할 때는 유의사항이 있어요. 여기 옆에 문 보이죠? 옆에 문을 열어. 손을 넣어서 약소조를 넣어가지고 계량을 해. 뭘 깔고? 약포지를 깔고. 색깔을 넣어야지. 약포지가 파란색이에요. 약포지 파란색. 약포지 위에다가 이제 저울로 계량을 할 거야. 계량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여기 있는 옆에 있는 문을 열어야 돼. 열어가지고 넣어야죠. 그리고 측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 닫고 측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을 닫고. 기본이야. 문을 열었다가 그 계량을 넣은 다음에 이제 문을 닫고 측정이 기본이야. 닫고 측정.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문을 열고 측정해. 친구들이 왜 문을 열고 측정하면 안 되냐면 바람이 불거나 뭐 우리 교실 안에는 바람이 크게 불진 않을 거예요. 뭐 입김이나 이런 게 작용을 하면 이게 저울이 민감하기 때문에 움직여.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바닥에 책상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책상이 탁자 같은 게 우리 친구들이 손으로 여기를 눌러. 이런 식으로. 손가락이 4개네. 손 하나 더. 손으로 누르면 얘가
이 숫자가 움직여요. 막 움직여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 문을 닫고 측정하는 거. 요 부분하고 문 닫고 하는 거라고 요 손대는 거. 요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실수를 많이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측정하는 데는 정밀 저울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 정밀 저울까지 이용해가지고 계량을 하는 게 이 파트의 전부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수행 내용에서 뭘 만들고 LB 배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LB 배지를 만들면 이 2-1 반응, 2-1 파트가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해야죠. 정리. 펜 굵기 줄이고, 오늘이 2-1 제목이 뭐였죠? 제목이 배지별 원 부재료 준비. 배지별 아이고 지우고 써야지. 배지별 원 부재료 준비가 이번 시간 제목이에요. 그래서 쭉 가볼게요. 첫 번째, 우리 배지의 종류 항상 얘기했지만 배지는 두 가지로 나눠.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배지의 종류. 이 배지는 첫 번째 종류 어떤 종류? 뭐에 따라서? 물성에 따라서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물성에 따라 뭐하고 뭐? 액체 배지와 고체 배지로 나눈다. 이 액체 배지는 말 그대로 액체 상태, 고체 배지는 고체 상태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마음에 안 드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에 따라? 특성에 따라서. 어떤 거요? 성분 특성에 따라서 나눠진다. 성분 특성, 뭐하고 뭐, 어떤 특성? 전체적으로 모든 게 들어있는, 어떻게? 복합 영양 배지 하나, 글씨가 이렇게 더럽냐? 복합 영양 배지 하나. 두 번째 뭐? 합성 최소 배지로 구분을 한다. 복합 영양 배지는 그 범용 쪽으로 사용하는 거고, 합성 최소 배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이지 않고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는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사용할 거만 뭐 이렇게 특정 뭐 세포를 기르기 위해서 만드는 게 뭐 합성 채소 배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뭘 많이 만들 거다? 복합 영양 배지. 그 중에서도 어떤 배지를 만들 거다? 그 중에서 어떤 배지? LB 배지를 만들 거다. LB 배지. 이 합성 채소 배지 같은 경우에는 뭘 만들 거다? M9 채소 배지. M9 채소 배지를 쓸까? M9 채소 배지를 만들 거다. 이 M9 채소 배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 저희 뭐 얘기했었죠? 두 번째 한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한천에 대해서. 한천이 뭐다? 어디에서 추출한 거다? 해조류에서 추출한 거다. 해조류 어디 또? 홍조류에서
추출한 거다. 추출까지 써야지. 추출한 거다. 이 해줄에서 홍조를 추출했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이나 세포들이 분해가 가능하다. 미생물이나 세포가 분해를 못한다. 분해를 하지 못한다. 또 얘 같은 경우에는 몇 도씨에서 100도씨에서는 액체 상태. 몇 도씨? 40도씨에서는 고체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 한천을 넣으면 이게 좀 너무 작나? 이 정도는 되나? 한천을 넣으면 고체 상태가 되는 거고 한천을 넣지 않으면 액체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말을 제대로 했나? 한천을 넣으면 고체 상태. 안 넣으면 액체 상태. 말을 하다 보면 말도 꼬이고 우리 친구들이랑 물어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혼자 물어보고 혼자 대답하니까 어려워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 배지의 주요 첨가물이 뭐뭐뭐가 있나? 배지 첨가물 우리 뭐뭐뭐가 있었나? 배지 첨가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뭐가 있다? 탄소원이 있다. 지우개. 탄소원이 있다. 이 탄소원에는 대표적으로 우리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뭐? 포도당을 많이 사용할 거다. 글루코스를 많이 사용할 거다. 그리고 그 탄소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이로스, 갈락토스, 수크로스, 프럭토스 등등등등이 있다. 이걸 써줘야 되나? 굳이 쓰진 않을게요.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글루코스니까. 두 번째는 이제 효모 추출물. 이 효모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 단백질, 발육소 등등등등을 다 대부분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다 제공을 한다. 염류를 제공하고 발육소, 핵산, 당분을 제공하고 또 아미노산을 제공하고 단백질 등을 제공을 한다. 세 번째 펩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펩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백질, 쉽게 얘기해서 단백질을 분해해서 뭘 만든다? 질소원을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번째로는 이제 육즙 성분, 비프 익스트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육즙 성분. 이 육즙 성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도 고기 좋아하는데 세포들도 단백질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거를 단백질, 고기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아미노산 같은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미노산 대표적으로 단백질. 글씨를 너무 흘려 쓰나? 또박또박 쓰고 싶은데 단백질을 제공을 한다. 글씨를 또박또박 쓰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네. 원래도 글씨를 잘 못 쓰긴 하는데 글씨 쓰는 연습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 육즙 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써놓지. 발육인자다. 얘 같은 경우에는 발육요소 인자다.
발효인자. 고기 먹어야 키가 쑥쑥 큰다고 하잖아요. 나도 고기 어렸을 때 많이 먹었는데 우유도 많이 먹고 그래서 키가 컸지. 그래서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거 어떤 거 배지? 이제 첫 번째로는 복합 영양 배지부터. 복합 영양 배지. 복합 영양 배지. 이 복합 영양 배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뭐? LB 배지를 만들 거다. LB 배지를 만들 거다. 그리고 LB 배지에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냥 일단은 YPD YPD 배지 뭐 이런 게 있다라고 그 정도만 얘기하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거는 LB 배지. 그리고 다섯 번째 합성 채소 배지. 이 합성 채소 배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 거 뭐 M9 배지를 M9 채소 배지를 만들 거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다?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게 요거다.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게 요거 복합 영양 배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그리고 대부분 많이 만들 거고. 그리고 뭐 중요한 거 설명했죠. 또 우리 뭐 중요한 거 설명했죠? 이제 용량 재는 거, 계량하는 거, 정량 측정 있어 보이게끔 써야 되니까 우리는 항상 얘기하지만 선생님도 선생님이기 때문에 있어 보이게끔 써야 되겠죠. 정량 측정. 여기에 무게 측정이라고 써도 돼요. 무게 측정. 이렇게 무게 측정이라고 써도 돼. 근데 좀 있어 보이게끔 써야 되잖아. 나도 선생님이니까. 그죠? 정량 측정 할게요. 정량 측정에는 뭐가 사용된다? 이 배지를 만들 때는 정밀저울이 사용해야 된다. 정밀저울이 사용이 된다. 이 정밀저울 같은 경우에는 사용법에서 가장 큰 거 어떤 거가 중요하다고 했죠? 정밀저울에서는 얘기했죠. 여기 문 닫고 측정하는 거, 손으로 책상 누르지 않는 거 등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는 거죠? 오차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하는 거죠. 오차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된다. 오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또 우리 측정할 때는 0점 조절도 중요해요. 0점 조절. 0점 조절도 중요하다. 0점 조절. 이 0점 조절이 잘 안 돼. 그리고 이 0점 조절을 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수평도 맞아야 돼. 수평도. 여기 지금 여기에는 바로 여기 보이네. 조그맣게. 여기 보이죠? 요거. 이게 수평 조절하는 거예요.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동그란 거에 동그란 거. 아이고 씨, 이게 왜 네모가 되냐? 에? 동그란 거. 왜 네모가 되지? 어씨, 깜짝이야. 왜 계속 네모가 되냐? 해. 요거 아이고. 에이씨. 나 동그란 거를 그리고 싶은데. 됐다. 이 동그란 거. 그래서 여기에 물이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여기에 물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을 거예요. 물이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이 물이 수평이 맞아야 돼. 수평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물이 어디에 가 있냐면 그러지 마. 동그란 거. 이 물이 이런 식으로 여기에 가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에 가 있으면 수평이 안 맞은 거야. 이걸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가운데다가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수평이.
그래서 수평도 조절을 잘 해야 돼. 수평 조절. 0점 조절, 수평 조절까지. 수평 조절. 수평 조절까지 잘해야 한다. 다시 좀 쓸까? 수평 헤헤이 참. 수평 조절까지 잘해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평 조절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밀저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2-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류, 배지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지 종류, 물성에 따라서 나눠지고 성분 특성에 따라 나눠지고, 그리고 이제 배지를 만들 때 고체 배지나 액체 배지 구분 짓는 거는 뭐가 한천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리고 배지에는 이런 것들의 첨가물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만들 거는 복합 영양 배지다 라는 게 이번 시간까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뭐? 이거 수행 내용 복합 및 채소 배지, 그 중에서도 복합 배지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 채소 배지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한다?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